안녕하세요. 매국문 영어 조태종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저희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학교까지 함께 갈지 그에 관련되어져 있는 커리큘럼 소개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요, 올해 2025년도 앞두고서 하나 중요한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있죠. 우리 2025년도부터는 출제 기조를 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혁처부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래서 올해 모토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시험에 대한 어떤 준비는 좀 가볍게 합시다. 가볍게 합시다. 그러나 촘촘하게 준비하십시다. 다시 가볍게 합시다. 그러나 촘촘하게 준비합시다. 그래서 합격은 넉넉하게 갑시다 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그 2025년도에 어떻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출제 기조, 그 변화에 대한 예시 문항도 이제 발표가 됐고요. 또 이제 이 내용들을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이제 노출을 시켜 주셨습니다. 인혁처에서. 사실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영어를 조금은 좀 수월하게 갖고 가겠다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준비는 좀 가볍게 가도 괜찮겠구나. 다만 그 안에 요소들을 또 보면 이거 가볍게 여기서만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분명히 부분들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드려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이 넉넉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는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22년도 출제 기조 어떻게 변화하겠다라는 건지 여러분들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거 말씀을 좀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한 커리큘럼이 거기에 어떻게 적합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각 직렬별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직렬과 저 커리큘럼 잘 맞을 수 있을까? 저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3가지 시간으로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끝까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우리 2022년도 출제 기조 변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라고 하면, 전체 대의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추론을 강화하겠다. 다시 뭐라고요? 추론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 많이 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수험으로의 어떤 진입을 좀 막는 장애물 역할도 했었었고요. 또 여기를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젠 지엽적인 지식을 배제시키고 그 자리를 이제 추론 형태의 문제들로 많이 채워넣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실용성을 강화하겠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보였던 어떤 문법적인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어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거 여기를 잘못해서 안 된다 손치더라도 이게 다른 데 가서 또 써먹을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문점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걸 갈라파고스화 됐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배제시키고 이제 실용적인 어떤 지문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겠다고 이제 기조 전환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민간 시험과의 연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무원 시험에만 딱 매몰되어 있다 보면 이게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가지가 이제 주요 모토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추론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 실용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뤄드리겠다. 세 번째는 다시 민간 시험과 어느 정도 연계를 좀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저희 이제 우리 시험이 총 4가지 이제 우리 영역을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첫 번째 우리 어휘를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문법을 시험을 보고요. 세 번째 생활 영어를 시험을 보고, 네 번째 이제 독해를 시험을 봅니다. 각각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에 대한 예시 문항들을 저희한테 노출을 하셨습니다. 자, 그걸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휘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어휘들은 이런 것들을 다루었었습니다. hit the roof, hit the ceiling. 이런 뜻이에요. 매우 화를 내다. 우리가 이제 왜 이런 표현 쓰잖아요. 미치고 폴짝대고 환장하건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머리를 쾅 하고 이 천정을 치겠다. 이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시험에 냈었었고요. 또 play down. 이건 이제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24년도 이제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시험에 다뤄졌었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동의어 형태로 제시가 많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거 사실 엄밀히 했었을 때 이런 표현들이 써먹으려면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 많이 보는 독해지문이라든지 실용적인 어떤 글에서는 사실 많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출제를 이젠 줄이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앞으로 이 자리를 뭘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추론 형태의 문제로 갖고 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렇게 예시 문항을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빈칸으로 나오고요. 자 추론을 하라는 얘기겠죠. 자 물론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선지들 단어들 보시면 굉장히 수월한 단어들입니다. Irregular, consistent 이런 말들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temporary 이런 말들이라든지 voluntary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해석을 해서 이걸 추론을 해서 답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어휘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 중압감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아니 엄밀히 있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이루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휘 파트예요. 자 여지껏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때 이 시험을 탈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었어요. 어휘가 너무 어려웠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어휘 문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험은 장수생들이 유리한 좀 약간 그런 형태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던 게 사실이에요. 5문제나 나왔고요. 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누적 됐던 친구들이 조금 유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휘에 관련된 문항을 2문항으로 줄여버리고요. 다시 2문항으로 줄여버리고요. 그 내용조차도 우리가 누구나 다 기본적인 학습만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시험을 출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추론 형태로 낸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자 공부의 방향성 이제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단어를 이제 충실히 학습을 하실 거고요. 자 내가 단어 뜻을 알더라도 또 이제 추론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또 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누구라도 단어는 다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를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기본적인 단어를 통해서 추론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본적인 단어 학습 분명히 중요할 테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뭐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걸 추론하는 연습, 답을 정확하게 내는 연습을 이제 해주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법인데요. 여기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요. 물론 문항의 그 개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어휘 같은 경우는 5문항에서 2문항으로 확 줄어버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문법은요. 기존 3문항에서 3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그게 문법이 참 어려운데 그거를 왜 그렇게 많이 내는 걸까요? 아, 변별력은 갖고 가야죠. 변별력 갖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문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을 빨리 학습하시면 자 이제 변화된 체제에서는 빨리 탈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자 문법은 우리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셔야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거고 이게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긴 있어요. 변화가 있긴 있어요. 예전에는요 문법이 참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영작 문제를 내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올해 24년도 국가직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와 이거 좀 어디가 틀렸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거 왜 틀렸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또 그냥 네 문장을 덜렁 줍니다. 그리고 다음 중 틀린 부분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내는 거거든요. 이러면 사실 수험생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더 안 좋았었던 건 뭐냐면 지엽적인 내용들, 지엽적인 지식적 내용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어려웠었지만 거기다 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참 답내기 어렵고 참 어디를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를 이런 정말 지엽적인 내용들을 시험에 다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형태를 바꿨고요. 또 내용적으로도 바꾼 겁니다. 자, 형태를 바꿔서요. 흔히 이제 뭐 토익 같은 데서 많이 보이던 예전 이제 경찰 시험에서 많이 보이던 약간 수월한 형태입니다. 요건 빈칸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사실은 이 차이를 잘 보시면 이 안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뭐 시제고 이 둘의 차이는 뭐 수고 이렇게 보면 아 수일치를 보라는 얘기구나 또 시제일치를 보라는 얘기구나 라고 답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어떤 변화를 갖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지엽적인 내용들 이제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동사의 수일치, 시제의 일치, 또 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고요. 준동사의 어떤 쓰임 같은 것들 우리 왜 좀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분사구문 같은 거 물론 저는 굉장히 수월하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다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 철저하게 학습을 하신 다음 이런 형태에 맞춰서 공부하신다면 무조건 문법은 해결이 가능하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장담 드릴게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요. 문법 문제는 무조건 다 해결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요. 문법 문제는 그냥 다 해결을 하실 거예요. 제가 약속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요. 따로
더 복습하지 않더라도 그냥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습득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촘촘하게 준비를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디를? 공시를. 자, 문법이 합격이 되면, 문법이 통달되면 무조건 이 시험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저를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생활영어인데요. 이거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다뤄졌었어요. 뭐 이디엄이라든지 또 생활영어적 표현들, 어찌 보면 약간은 유행어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다뤄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형식만 바꿔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냥 대화를 잘 이해하면 누구나 다 답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로는 사실은 추론이죠. 어느 정도로는 지엽적 지식을 배제하고 추론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영어적으로도 자,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있었을 때 생활영어적 공부를 미리미리 하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다시 생활영어적 공부를 미리미리 하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생활영어 좀 어렵게 나오고 하니까 수험생들 중에서 막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선생님 생활영어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얘기들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영어는 조금 뒤로 밀어놓으시고 제가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뒤로 좀 밀어놓으시고 기본적인 좀 펀더멘탈한 쪽에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단어, 또 문법, 그리고 또 이제 독해적인 요소들만 일단 먼저 갖고 가시고 생활영어 좀 뒤로 밀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수월하게 출제를 할 것 같으니까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독해인데요. 이게 1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기존에도 9문항, 10문항 출제될 때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이거 12문항이나 출제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수문항으로 출제되는 게 2문항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글의 수는, 그렇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이 갖고 가시면 되고, 자, 다만,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뭐라고 했었어요? 실용적인 거. 실용적인 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 또 민간 시험과 약간 연계되어 있는 어떤 형태가 나올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번에 예시문항에서는 그게 민원 형태로 나왔습니다. 소음 관련된 민원. 어떤 뭐 아파트에 가면, 그 아파트 그 단지 내에 풋살장이 있어가지고, 그 뉴스 모두 보신 적 있죠? 그 풋살장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 엄청 고통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류의 민원을 가지고서 글을 구성을 해서 문제를 냈더라고요. 다만 이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4년도 국가직 문제에도 요 유형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월하게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 문항이 신유형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걸로 우리 합격 불합격이 갈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문항 수월하게 많지도 않고요. 또 이게 그렇게 수월하게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죠. 다만 보세요. 이 유형을 틀리면 그러면 합격하기는 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신유형에 대해서는 우리 자, 보세요.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뭐야? 유형 자체에 대한 다시 뭐라고요? 유형 이 자체에 대한 어떤 익숙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숙달돼 있어서 답을 탁탁탁탁 골라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따로 준비를 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또 이제 뭐 신용이라고 해서 부담감 가지면 안 되니까 적정한 양만 딱 저희가 준비를 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거 또 믿고 가시면 돼요. 자, 다시 신유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뭐 부담감은 없어도 돼. 다만 유형 자체에 대한 어떤 익숙도는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적응력을 많이 제고할 그런 좀 문제를 갖고 있다. 이걸 또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독해가 이제 나오는 게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이에요.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출제됐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자, 주제문 문제는 사실 거의 모든 영어 문제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 대의 파악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 내용의 일치, 불일치, 세부 정보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모든 영어 시험은 다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항상 출제가 됐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수능과 비슷한 빈칸, 삽입, 삭제, 어순, 배열. 저는 이거 다 빈삽, 순삭이라고 부릅니다. 빈삽, 순삭. 그래서 빈칸, 삽입, 삭제, 어순, 배열. 이렇게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독해는요, 여기입니다. 빈삽순상입니다. 아, 선생님, 저는 고득점이 필요 없는데요. 아, 맞습니다. 고득점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것까지 굳이 정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직렬에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뭐라? 빈칸, 삽입삭제, 어순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많으면 뭐 5문제 이렇게까지 출제가 되고요. 그냥 뭐 적게 출제될 때는 뭐 4문제 뭐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출제될 때는 빈칸이 막 6문제씩만 나올 정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빈칸이 많으면 2문제, 삽입삭제, 어순별이 1문제씩 출제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 문항에 대한 어떤 우리가 완벽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셔야 그래야 합격을 넉넉하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저희가 또 준비를 시켜 드릴 거예요. 다만 이 유형이 올해 그 국가직에서 보였던 게 사실은 약간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9번, 20번으로 빈칸 2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게 약간 정답이 떨어져요. 이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순서 배열 문제는 사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해법으로 이런 문제풀이법으로 풀면 뭐 한 20초면 답이 나온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요 어떤 문제풀이법을 잘 갖고 계시지 못하다라면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정답률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엄밀히 했을 때 이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사실 답으로 탁 명쾌하게 내기보다는 헤맬 수가 있어요. 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론까지 갖고 가고 그걸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정보 취득에서 좀 애를 먹고 있으면 추론이 살짝 그렇죠. 이제 약간 빙글빙글 돌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답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직 문제에서 이게 다 어렵게 출제가 됐었다. 이거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25년도에서도 약간 얘네들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감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4년도 국가직 문제에서 주제문 문제가 또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왜 그렇게 했을까 싶긴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제문 문제라든지 일치불일치 문제라든지 얘네들은 좀 사실 좀 수월하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올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글의 내용도 어려웠었고, 이게 주제문 잡기가 어렵게, 사실 우리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제문은 거의 항상 맨 앞에 있다. 2가지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주제문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다짐을 한 게 뭐냐면, 25년도에 우리 학생들 넉넉하게 합격을 시키려고 하면 구문적인 연습을 좀 더 다양하게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구문적인 부분에서 좀 촘촘하게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저희가 구문 수업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문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좀 만족도가 높게끔 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이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 제가 뭐 이제 교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구문 수업은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많이 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수업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금니 꽉 물고 구문을 그냥 끌고 가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문법을 그렇게 끌고 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구문을 끌고 가서 어떤 글을, 어떤 지문을 여러분 앞에 던져놓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모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는 가볍게 갈 겁니다. 그러나 준비는 촘촘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합격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촘촘하게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25년도 시험이 수월하게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거의 모든 이 공무원 수험계에 계신 분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직 한 번도 시험을 치르지 않으신 초시생분들도 뭐 그렇게 쉽게 된다던데 라고들 얘기들 많이들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설렁설렁 준비하시다 보면은요, 100전 100번 다 그냥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설렁설렁 준비하시다 보면 100전 전부 다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도 사실 시험이 쉽게 출제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험 어떤 문항의 어떤 구성들을 봤었을 때는 수월하게 출제를 하시려고 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출제하신 출제위원분들께서 약간은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려운 문항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고득점으로 가셨고,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거의 대부분 다 취득을 하셨어요.
근데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시기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예측을 해서 설렁설렁 준비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점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준비를 가볍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촘촘하게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공부하실 게 맞겠고요.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우리 넉넉하게 합격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촘촘하게 준비를 하시면 백전불태입니다. 아니, 백전불태가 아니라 백전백승으로 하시는 겁니다. 백전합격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격을 시켜드리겠다는 거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합격 어시스턴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의 각 내용들이고요. 이러이러한 준비를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라고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다시 한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초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입니다. 우리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 굉장히 저 자신으로서도 굉장히 좀 약간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가장 쉽게 접근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영어가 이게 사실 처음에 접근할 때 어려우면은요, 그 뒷단은요 그냥 거의 포기하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공부를 처음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어렸을 때 한 번씩들 다 공부하셨었고 하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 포기하신 지점들이 다 각각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영어에 대한 관을 잘못 잡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저희가 그 기초를 제대로 잡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약속드릴게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용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영어 공부인지 암기 공부인지 모르게 된 이런 것들을 전 싫어서 전부 다 배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용어는 거의 쓰지 않을 거고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구조를 통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식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원래 영어라는 언어는 그렇습니다. 원래 영어라는 언어는요, 구조화되어 있고 도식화되어 있는 게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시켜드릴 거고요. 동사가 뭔지,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이해시켜 드릴 거고요. 다 암기시켜 드릴 거고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요, 비교적 수월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독해도 이 안에서 연습해 볼 거고요. 또 이 안에서 구문도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했었을 때 이것만으로도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은 직렬들은 공부가 충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문법 문제? 당연히 하죠. 그래서 문법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독해 또 구문까지 어느 정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영어적으로 좀 약간 부족하다 싶으시면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좀 베이스가 좀 약간 애매한데 바로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뒷단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심론입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그 기심론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기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심화 이론까지 갖고 하는 그런 수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조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기출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학습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 기출 수업을 우리가 이제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출 문제들이 단원별로 한 20문제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다 문제풀이를 해드려도 실제로 한 25강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문법만 굉장히 좀 약간 사이즈가 큰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들을 다 배제시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걸 기출을 재구성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탄탄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재구성해드릴, 아까 빈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시험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기 좋게끔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우리 기본 이론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다뤄드리는 구문도 역시 마찬가지.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구문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안에 있는 이 구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문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이 구성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기초 리베이스 수업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살짝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문에서. 오케이.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화까지 갖고 갈 겁니다. 심화까지 갖고 갈. 그래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시면 바로 기심론 구문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독해. 기심론 독해에서는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을 가지고서 이제 연습을 시켜드릴 건데 각각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요령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독해를 글을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답에서 약간 망설이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그걸 제가 완벽하게 깨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이 2번이야, 답이 3번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심론 이론을 통해서 자 문법, 구문 또 이제 독해까지 이제 우리 완성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예전하고 달라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전에는 그 기심론 이론 자체도 굉장히 좀 약간 사이즈가 빵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많은 이론들, 어려운 이론들 필요 없기 때문에, 어려운 또 문제들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싹 다 걷어내고 대략 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아주 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슬림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회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회독을 여러 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 자, 요거 믿고 같이 가셔서 탄탄한 이론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자랑하는 또 이제 수업이 리그레마 인류입니다. 리그레마 인류. 그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문법을 빨리 완성하시는 분이 공시를 빨리 탈출할 거다. 그런데 그 이론이 예전에는 이제 막 어디서 나온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다면 이제는 저희가 이거를 딱 125가지 포인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학습을 달달달 하시더라도 문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어떤 배경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리그레마 인류의 자랑은요.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라고 하는 패턴들을 싹 다 보여드려요. 얘는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딱 봤을 때 이걸로 가면 바로 답이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암기해서 우리가 무한 이걸 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권화 시켜드리는 게 바로 이 교재입니다. 다만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슬림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자체는 125개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교재명이 제가 지어놨는데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5개의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다만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땐 전년 대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아마 굉장히 좀 가벼워질 겁니다. 원래도 책이 사실 가볍거든요. 그 총 수강 수가 뭐 한 15강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강, 16강밖에. 근데 그거보다 더 가벼워질 거기 때문에 아마도 문법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들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요것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는 어느 정도 되고 또 문법은 어느 정도 됐지만 굳이 뭐 이론까지 내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면 요 수업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을 자기 걸로 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자랑하는 이제 바로 이제 독해 시스템인데 독해가 엔제가 총 3가지로 나눴습니다. 독해를 총 3가지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매일 독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유형 독해고요. 세 번째는 빈삽순삭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700문제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이거 500문제로 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200문제를 딱 줄여드릴 거고요. 예전에 사실 700문제 되다 보면은 이거 수업 다 못 해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이거 싹 다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총 200문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 풀어보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해결해보고 또 구문적으로 좀 어려운 구문들 중간 나오는 거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갖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0문제 다 풀이를 해드리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우리 이제 다양한 소재의 글. 이번에 국가직 보셨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고학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 과학 지문 나오면 이렇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저희가 딱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너무 좋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딱 분야별로 뭐 사회라든지 또 심리학이라든지 또 고고학이라든지 또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5지문씩 공부를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200문제 정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좀 지나가면 문제 푸는 것 자체에 대한 익숙함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다만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신유형 독해 200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200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요령들을 저희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또 그렇게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좀 더 집중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신유형 독해 200제를 통해서 내가 고득점은 필요 없지만 독해 이것만큼 내가 갖고 가겠어 하는 걸 제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200문제를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 빈삽수작이에요. 이거 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바로 그 교재죠. 자, 빈칸 삽입 삭제 어순 배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시험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 야, 이건 또 한두 끝도 없는 바로 거기입니다. 네. 요거 제가 이렇게 풀면 순서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또 삭제 문제, 이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정말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빈칸 문제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아마도 답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겁니다. 올해도 아마 19번, 20번 제가 하자분들 하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맞추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자, 빈칸 문제 해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200문항 정도 갖고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구나라는 게 체득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만들어 놓은 이 독해 시스템은 총 600문제입니다. 그래서 200문제, 200문제, 200문제 이렇게 해서 따로 나눠놨기 때문에 아마 가볍게 가시되, 그러나 다시 한번 촘촘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NG를 준비한 게 문법 문제 525제입니다. 자, 문법 문제 525제인데요. 제가 드림할 수 있어요. 이 문법 문제 525제가요. 예전에는 이 525문제가 전부 다 실전 문제였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525문제가 여기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그럼 2000문제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2000문제 넘는 문제들을 풀었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적으로 좀 단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확실히 현격히 제가 줄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그 525문제 유형은 그냥 그대로 그 개수는 유지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OX 문제들, 좀 수월한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그게 대략 400문제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400문제 이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100문제 정도는 신유형 문제들 있잖아요. 아까 이제 빈칸 형태의 문제고,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4번 차이를 잘 보면 답을 낼 수 있다. 그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쉽게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연습을 시켜드릴 걸 한 100문제 정도. 그래서 실전 문항으로 100문항 정도를 이렇게 저희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하고 또 빈칸 형태로 해서 100문항 섞어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문법 3문제 나오는 거 그거 무조건 갖고 갑시다. 왜냐하면 이게 변별력을 갖고 가는 바로 그 지점이라면 모든 직렬들이 다 이거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또, 자 보세요. 전 선생님 저 영어가 약하고 또 영어에서 고득점 안 해도 되는. 아니, 문법은요, 이런 게 있어요. 딱딱 떨어집니다. 딱딱 떨어져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답이 2번, 이렇기 때문에 답이 3번. 이거는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이 정답이 아직 그 가다반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문법은 일단 다 맞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문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큼은 확실히 갖고 가자! 라고 하는 제 말씀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525문제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갈 건데, 제가 하나 또 약속드릴게요. 아까 문법에 관해서는 제가 용어 뭐 쓰지 않는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무한 반복 시켜드릴게요. 이거 525문제 푸는 동안 제가 완벽하게 반복시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딱쟁이가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릴게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법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무조건 해결을 제가 해드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게 매일매일 하는 이제 영어죠. 아마 영어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러고 오셔도 괜찮을 거예요. 바로 이러고 오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풀어내는 시스템을 제가 크게 2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aily routine 이거 이제 하나 갖고 있고요. 이게 basic입니다. daily routine이고요. 이게 advanced, AD라고 이제 우리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advanced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베이직 같은 경우는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이제 문제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물론 그냥 동떨어져 있는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기출에 나왔던 어떤 가벼운 문제들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문법 문제도 약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고득점을 요구하지 않는 증여를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또 영어가 좀 서툴다고 한다고 하신다면, 리베이스 하시고요. 그냥 일로 오셔서 요것만 연습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마 자기가 원하는 점수까지 도달을 하실 거예요. 이거 총 책은 2권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2권 동안의 연습을 하시면 아마도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문법도 되고 독해도 연습도 되고 할 테니까 이건 분명히 이 안에서 여러분들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고득점을 요하지 않는 징계를 갖고 계신다라면 또 영어 서투시다라면 뭐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리베이스하고 요거 하시면 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 어드밴스인데요. 얘는 총 10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당일날 여러분들이 보게 될 바로 그 문제들을 딱 반으로 턱 잘라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어휘에 관해서는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턱 자르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두 문제 그대로 나갈 거고, 문법은 저희가 두 문제 또 출제를 해드릴 겁니다. 생활영어 문제 나올 거고 독해 5문제 나와서 총 10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시켜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것만 꾸준히 잘 연습을 해 나가셔도 어떤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감 잃지 않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약속 드릴게요. 오늘 약속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는 날 당일날까지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좀 빠르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빠르게 공부를 시작을 한 다음에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신 분들 같으면 바로 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일로 오셔서 매일매일 10문제 풀어가면서 또 저랑 같이 또 맞춰보면서 또 독해적으로 좀 약간 감이 떨어진다? 그러면 좀 자세히 또 구문도 좀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 이것만 따라오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들이 자랑하는 데일리 루틴 시스템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공부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다 보면 합격을 예행 연습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 한번 붙여봤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제 그 빈틈을 채워주는 갭수업입니다. 갭수업. 이거 특강 형태들인 거죠. 이제 저희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설렁설렁 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게 수험생들이 설렁설렁 한다 그래서 선생님도 설렁설렁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들은 놓치지 않고 갖고 가겠다. 다만 이건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본인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 들면 이거는 따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이 모든 커리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제시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걸 스스로 선택해서 가시는 거죠. 그걸 그냥 아무거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커리 상담도 정말 자세하게 드립니다. 저희 카페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리 상담 정말 자세하게 해드리고 또 이따가 또 제시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보시고 거기에 맞게 취선택해서 가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본인이 글 읽는 것 자체가 좀 서툴러. 그러면 왜 우리 이런 얘기에서는 뭐 독해는 원래 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유리해 라고 얘기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뭐 지금부터 뭐 독서량을 늘리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저희가 읽는 방법에 대해서 독해 입문 수업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 특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이거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5월 초 정도에 촬영을 해서 아마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어에 대해서 좀 서투신 분들 같으면 이거 한 번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다. 영어로 된 글은 저렇게 돼 있구나. 저렇기 때문에 두 갈식일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됐기 때문에 보기가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인이 원하시면 이거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지껏 다른 사람들이 이루었던 독서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약속 드릴게요. 이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알아냈었던 내용들을 그냥 수업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쭉 압축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특강입니다. 이게 바로 갭수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심화구문이에요. 심화구문.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구문이 꽉 깨물고 제가 구문 여러분들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문장적으로 어려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문장적으로 어려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별 내용은 없는데요. 별 내용은 없는데 그냥 수식어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길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게 구문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배웠던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양보절이라든지 중간에 뭐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라든지 또는 이건 문장 패턴을 외우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이런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복잡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다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창성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식어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쉬운 문장인데 수식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빠르게 읽어내는 연습을 해드릴 거고요. 또 복잡성 있는 문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끊어서 가는 연습을 제가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니까 요건 요렇게 복잡한 문장이 됐었구나. 또 요걸 봤더니 생략된 구조가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걸 연습을 충분히 하다 보면 100문장 정도 갖고 연습을 충분히 하다 보면 또 이걸 회독을 하시다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어떤 복잡한 문장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제 문제인데요. 주제문이 너무 어려워요.
주제문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사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약간 좀 까다로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제문 문제 어떻게 포기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또 문제가 또 있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또 하나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럼 난 주제문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주제문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답을 못 내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이 영향을 받을 때도 꽤 많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잡으려고 그러면 요거 저랑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유창성과 복잡성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저랑 같이 하나씩 갖고 가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클라이맥스인데 이건 마무리 특강입니다. 마무리 특강이에요. 이거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촘촘하게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 특강 때는 생활 영어. 생활 영어 지금부터 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생활 영어 지금 하지 마시고 마무리 때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직 4월 달에 있으니까 그 전에 한 2월 말경쯤에 저희가 이거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거 수강하시고 따라가시면 충분히 생활 영어조 표현들 다 암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기출 어휘, 찍기 특강 한번 가야죠. 찍기 한번 가야죠. 그래서 기출 어휘라든지 또 최빈출 수고 같은 거 찍기 특강 형태로 갈 겁니다. 마무리 해드릴 거고 최빈출 문법 마무리를 한번 싹 다 정리시켜 드릴 거예요. 올해 좀 어려웠던 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still more, still less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그 문제 맞췄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라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정말 촘촘하게 여러분들 수업을 여러분들의 합격을 넉넉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업은 조금 약간 가볍게 가시는 게 좋지만 그러나 촘촘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넉넉하게 갖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건 모의고사입니다. 자, 모의고사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의고사는 모든 업체를 통틀어서 모든 선생님들, 모든 연구소를 통틀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가 어찌 보면 시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요. 적중도 사실 많이 되는 모의고사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모의고사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재 형태로 되어 있는 동형 모의고사 수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봉투형 모의고사. 실제 시험지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시스템을 나눠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학습적 요소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교재를 통한 복습도 할 수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다시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그걸 복습하면서 우린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공부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 공부하면서도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친구들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백신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에서 딱 만나게 될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시게 될 거고 그걸 시간 내에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시험에 대한 어떤 적응력 이걸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연습을 실전처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준비한 모의고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동형 모의고사가 있고 그다음에 백신 모의고사, 봉투형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저렇게 수업이 다양하고 많구나 그럼 저걸 다 들으라는 얘기일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뭐다라고 했었더라. 가볍게 갑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촘촘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태정 사용 설명서를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조태정 수업은 이렇게 이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저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오면 돼. 라고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갖고 가시면 되고 그거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뭐냐면 우리 이런 직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또 기술직이라든지 교정직, 남자 이런 직렬들은요. 전체 점수에 있어서 60에서 한 75% 정도만 점수를 갖고 가시면 영어적으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퍼센트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요. 시험이 난도가 어렵게 나오면은 100점이 100점 만점이 아니고요. 95점이 100점 만점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는요, 그냥 90점만 맞아도 100점 맞은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어떤 문제 하나가 정답률이 20%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올해 문법 문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문제는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죠.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90점 혹은 95점을 100점으로 봐도 괜찮은 거죠. 다 틀렸으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센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략 한 60에서 75% 정도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 자, 어떤 분들? 사회복지직, 또 기술직, 교정직이신데요. 이분들 중에 영어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거 리베이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좀
좀 서투신 분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리베이스부터 시작하시고요. 기심론 따라가시고 리그레마로 정리하신 다음에 데일리 루틴 베이직이에요. 데일리 루틴 베이직. 아마도 저희가 이거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날 때쯤에 다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드 나오면 그 쭉 따라가시면 큰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어장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올해 이제 갖고 갈 건데, 하나는 베이직 보카로트가 있고요. 하나는 공문 보카로트입니다. 베이직 보카로트는 정말 기초적인 단어들 또 기초적인 수거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 준비를 하시면 사회복지직, 기술직, 교정직에서 원하는 60에서 한 75% 정도에 되는 어떤 점수는 충분히 갖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만 따라가세요. 요대로만. 뭐 더 늘리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요것만 계속해서 가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기 좀 더 집중하시면 되고 또 한 번 더 회독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더 확실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그 사회복지직, 기술직, 또 교정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 사실 엄밀히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직렬들이 다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검찰직이라든지 또 뭐 세무직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직 일행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직 교행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자, 대략 한 85% 정도 갖고 가시면 됩니다. 90% 갖고 가시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리베이스를 건너뛰셔도 됩니다. 리베이스를 건너뛰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영어가 좀 됐다라고 하는 전제로 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리베이스 건너뛰셔도 됩니다. 물론 리베이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 직렬을 원하지만 영어가 좀 서투신 분들은 이거부터 빨리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좀 20강 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도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보신 다음 그 다음에 기심론으로 바로 넘어가신 다음에 리그레마 우리 요약을 통해 가지고 몇 강 안 되니까 이 문법을 완성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심화 구문을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심화 구문을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엔제로 넘어가서 빈삽수석 하시고 그다음에 어드밴스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단어장은 요거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공문 보카로트입니다. 요 공문 보카로트가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도 다 집어넣어 드릴 거고요. 또 기출에서 좀 약간 어려웠었던 조금 약간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올해 시험 나왔던 appease 같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mitigate 이런 애들이 그렇거든요. 이 애들을 여기다 넣어 드릴 테니까 요것만 암기하고 하시는 겁니다. 요것만 달달달달 암기하고 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5회독 혹은 6회독 이렇게만 갖고 하시면 단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요. 학습의 어떤 그 촘촘함에 있어서 절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딱 그냥 완수하고 가시면 합격까지 큰 무리 없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우리 90점 그 이상을 이제 요하는 직렬들이 있으세요. 자, 누구냐면 국가직 교행이라든지, 이거 정말 평균 90점 넘어가죠. 일행이라든지 또는 뭐 관세 추가 선관위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기심론을 자,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하지만 이거 그냥 영어 좀 자신 있으시면 바로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어디부터 시작한다? 리그레마라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엔제 문제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풀이 적응력을 만들어 내시고 그 다음에 빈삽수작 꼭 한번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저는 빈칸, 삽입삭제, 어순별 다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또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걸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그냥 계속해서 데일리 루틴 따라가시면 됩니다. 단어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보카로트 정도만 따라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아마 해결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컨대 이 정도면 가볍지만 촘촘합니다. 가볍지만 아주 촘촘하고요. 또 여러분들 합격하시기에 넉넉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분들이 생긴다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을 채우는 수업들로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고 그게 선생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창구는 항상 만들어 놨고요. 저희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그 상담하는 우리 저 직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정말 너무 자세히 상담해 주십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테고 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 필요한 정보들 제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하고도 언제든지 소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갈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약속을 전 지킵니다. 올해도 뭐 지금 24년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약속을 지키려고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드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합격을 처음 그 첫 걸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믿고 가시면 되겠고, 자, 다시 우리 설렁설렁 준비해서 한 해를 더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요. 우리 촘촘하게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합격 넉넉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국만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